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1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22일부터 5월 26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 제가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악재가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걸까? 였습니다. 자, 왜 미쓰리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우선 국내 증시를 먼저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22포인트 상승해서 2,5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가 좀 힘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상승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강하게 주식을 사주고 있고, 또 기관도 매수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 2,53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금요일 장이 끝난 다음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분위기랑은 사뭇 다르게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 마감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코스피는 2,537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자주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눈구렁이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 시장에다가 선물을 하나 던져줬고, 그리고 뉴욕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덩달아 우리나라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협상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난항이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30에서 2,55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참고로 NH투자증권이 이렇게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정하는 거는요, 금요일 증시가 끝난 다음에 정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증시를 기준으로 보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이 2,430에서 2,550포인트 이 코스피 밴드 안에는 금요일 날 상승한 그 부분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가 얼마가 올라갔느니 내려갔느니 그거보다는 과연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난 한 주부터 또 다가오는 한 주까지,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왜냐하면 6월 1일이 엑스데이트라고 하잖아요. 6월 1일 날 미국이 디폴트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과연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게 뉴욕 증시에서 아마 가장 크게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점 도달 가능성을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점차 약해지고,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주식시장의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 만든 돈이고 거기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다. 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 되게 할 것이다. 뭐 부채 한도 그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단지 약간 정치적으로 좀 공화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디폴트 되는 것까지 만들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쓸 카드도 많고, 그리고 계속 만나서 협상하면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 한 셧다운 정도? 그죠? 셧다운이 만약에 된다 손치더라도 셧다운 기간 동안에 또 계속 또 협상을 해가지고 부채 한도를 또 합의를 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설마 미국이 디폴트 시키겠어? 이런 안도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안도감이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안도감에 취한다면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바로 미국의 경제지표, 우하향 곡선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미국의 대부분 모든 경제지표들,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된 경제지표는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단순히 그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지금 둔화되고 있고 어쩌면 침체로 꼴가닥 넘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주식시장에서 부채한도 협상, 그것도 뻔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재료에 매몰돼서 괜히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면, 자,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큰 화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가장 크게 될 이슈가 바로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5월달 FOMC 의사록입니다. 자, 5월달 미국은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과연 그 의사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느냐?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연준이 목표로 뭐 해야 되는 그 2%까지는 더 지켜봐야 될 정도로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뭐 일부 의견으로는 5월 달에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차피 5월 달 FOMC 의사록은요, 과거입니다. 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능구렁이 조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능구렁이 짓을 했느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똥꼬를 살랑살랑 긁어서 한국의 윤석열과 기시다와 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국에다가는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5월 12일 금요일에 협상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협상이 5월 12일 금요일 날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주 초로 연기됐다. 그래서 5월 16일 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결론적으로 타결시킬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만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타협할 수는 없는 문제다 보니 만약에 5월 12일 날 만나서 협상이 불발되면 주식시장이 어이구 미국이 디폴트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불안해할까 봐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5월 12일이 아니라 5월 16일 주말을 보내고 5월 16일 즉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바로 직전에 협상을 하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타기 전에 시장에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가죠. 어떻게 던지느냐?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능구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표현도 아니고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기 직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참 걱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뉴욕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협상은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디폴트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다가 툭 던져주고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좋아하는 그 시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24일 날까지 다른 나라들 뭐 호주나 뭐 이런 나라들 돌기로 했는데 그 일정을 앞당기고 21일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게 주는 의미가 뭐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똥줄을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티를 안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일 날 협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12일 협상을 16일로 미뤄서 어떤 시장에 협상 결렬이 줄 수 있는 불안감을 일단 하나 제거했고요. 5월 16일로 협상을 잡은 이유는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을 할 거기 때문에 5월 16일에 협상이 안 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부재가 될 수 있었던 그 순간 미국은 디폴트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일본으로 떠났고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19일 날 협상은 결렬됐고요.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했죠. 백악관이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자, 그리고 5월 19일 협상이 결렬된 다음에 다음 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능구렁이냐면 시장에다가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버리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린 적이 있거든요. 무슨 주식시장에서 맨날 트럼프 대통령 막 짜증난다고 이렇게 투덜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무역관세를 부과하면서 매일매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짓 보면은요. 독인 개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에다가 빨대를 꽂고 그리고 뉴욕 증시를 저렇게 상승시키는 거 정말 자기의 어떤 그 재선을 위한 어떤 그런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진짜 정치판에서 정말 닳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이 5월 21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5월 22일부터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이제 서로 물밑 작업을 하겠죠. 6월 1일 날이 바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엑스데이트라고 하죠. 그럼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가오는 한 주 이 협상 타결이 극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 다음 주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3일 정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 미루어지느냐. 그때 가서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합의를 보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눈은 부채 한도 협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신증권에서 이제 어차피 시간은 똑딱똑딱 지나갈 거니까 열흘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든지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될 것이다. 디폴트가 되든 타결이 되든 그런데 디폴트는 되지 않을 거니까 타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는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부채 한도 협상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뉴욕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월 18일 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이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주 초반에 발표가 되고 주 후반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없었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5월 달에 마이너스 10.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회복했다. 예상보다 높았다고 하지만 2월에 마이너스 24.3, 3월에 마이너스 23.2, 4월에 마이너스 31.3, 그리고 5월 달에 마이너스 10.4. 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는 지금 최근 기준 0 이상으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미국의 경제가 그닥 좋지 않다. 그리고 조금 멀리 보자면 분명히 미국은 3월 달에 금리 인상,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는 거를 이제 하반기에 느끼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 경제 지표들 어떤 게 발표되는지 보면 일단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5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불리우는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오면 또 연준은 갈 길이 멀다. 뭐 금리 인상 타령을 할 거고요. 뭐 계속 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참 줄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예전보다 물건을 적게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 물건의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것은 상당히 더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만약에 그 4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뭐 증가되거나 혹은 둔화폭이 덜 된다던가 이렇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좋다, 인플레이션이 역시 여전히 강하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제 지표를 체크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지 않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설사 뭐 둔화폭이 좀 적거나 아니면 뭐 전월과 변함이 없다든가 아니면 살짝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다. 인플레이션 세다. 고용이 좋다. 그래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악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시사하면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신용 긴축 가능성이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어떤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악재가 없다고 해도 될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디폴트에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여기에다가 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거 뭐 강하게 나오면 미국의 뭐 소비가 강하니 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을 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니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흥분할 때가 아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뭐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만나고 뭐 결렬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거를 협상이 결렬됐을 때 약간 식히는 그런 재료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작년 말에 레고랜드 막 터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 주식시장과 실질적인 경제는 좀 따로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작년 연말에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히려 그러한 분위기는 작년에 주식시장이 3,000에서 2,250포인트 그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쓰리가 올해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전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막 화랑 유동성 장세는 아니고 이렇지만 뭔가 이렇게 적당히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장세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의외로 달리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제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무거운 녀석이고
주식은 굉장히 가벼운 녀석이기 때문에 물론 돈이라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망가진다면 뭐 건설주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시장과 좀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분위기로 봤을 때 미쓰리가 생각한 대로 뭐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막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악재가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너무 좀 괴기스럽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아주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한번 주식시장을 대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종목들의 장세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종목들 아직 올라온 거 덜 만회된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익 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수익 난 거는 적당한 선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해놓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그게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거는요. 안심하고 있을 때 뒤통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뿐만 아니라 6월달도 마찬가지고 7월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하반기에 3월달, 5월달 금리 인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이제 하나씩 증권사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증권사들이 6월달, 7월달 정도에 3,700포인트를 외쳤는데 그때가 꼭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전망들 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루하루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쉴 거고요. 내일 월요일 5시에 채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